최태원 회장 입장합니다. 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고객분들은 가입한 신고 서비스에서 유심을 어떻게 불법 복제를 하더라도 나름 오늘 오전에 최태원 SK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9일 만에 나온 사과입니다. 고객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유심 교체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그 외 사건 사고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해킹 사태 심각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총수가 직접 나서서 오늘 사과했습니다. 좀 늦었네요. 그렇죠. 지난 18일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19일 만에 이렇게 나서서 브리핑 형식으로 본인이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1일 브리핑에 참석을 한 것인데요.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질의응답까지 받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최태원 회장이 이번 SK 사이버 침해 사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해킹 사건이라고 한다면 SK 측에 뭔가 보안 상태의 위험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침해 사고로 표현을 함으로써 SK 역시도 뭔가 피해자다라는 인식을 좀 주기 위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최태원 SK 회장의 대국민 사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또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또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1년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네, 자 최태원 회장이 늦었지만 직접 사과에 나선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유심칩 교체를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객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심칩이 모든 고객에게 바꿔줄 만큼, 교체할 만큼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불어서 신규 가입자는 계속해서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규 가입자 중단이 지금 된 상황이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유심칩 교체와 그리고 신규 가입자에 대한 또 유심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분산된 측면이 있어서 많은 고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24만 8천여 명의 고객이 실제로 타 통신사로 일명 갈아타기,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하겠다, 여기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안 나가려고 대신 사고를 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 얘기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가방위에서 8일에 이 청문회에 증인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에이펙 관련 이 행사 준비로 인해서 출국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참석할 수 없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가방위 측에서는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겠다, 출석하라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불출석할 시에는 고발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국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과연 청문회에 고발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불출석할 수 있을지 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해킹 사태에 대한 SK 수습책,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같은 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 되고 있나요?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11만 명이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만한 사람은 모두 다 그 가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한다면 만약에 유심이 교체된다라고 하더라도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내 정보에 대해서 가로채기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 서비스를 가입해야 된다라고 SK 측에서는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심을 지금까지 교체한 인원은 한 107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기한 인원이 78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오늘 최태원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아마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 등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계속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보호혁신위원회 만들겠다. 되게 좀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정부에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럴 때 무슨 위원회 만들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하는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인증을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보호 인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관 합동 조사가 있었는데요. 악성 코드 4종에 이어서 8종의 악성 코드가 추가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국내 1위의 통신사인 SK텔레콤이 사실상 정보 보안 체계에 굉장히 큰 구멍이 뚫린 채로 좀 지속돼 왔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도 많은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안 체계의 그런 구축의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SK텔레콤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유심 바꿔달라는데 그것도 잘 안 돼, 보호 서비스도 가입 안 돼, 당장 이 핸드폰으로 금융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내 통장 다 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당장 매일매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당장이라도 통신사가 SK텔레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고 싶은데 대개 보면 약정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갈아탈 때 위약금을 면제해 주면 어떠냐? 이게 가장 큰 요구였는데
정작 총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안 했군요. 그렇습니다.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건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위약금에 묶여 있어서 내가 많은 양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못 간다. 즉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유심칩을 교체를 사실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 법률 검토 요청을 해서 지금 SK텔레콤의 약관상에서 고객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도 조사를 했지만 일단 잠정적인 결론으로는 SK텔레콤의 약관 제44조가 있는데 여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자면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러한 사이버 해킹의 경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SK텔레콤 측에 귀책 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고객들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객들은 잘못한 게 없죠. 그렇죠. 명백히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KT 해킹 사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악성 코드를 내놓기도 하고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가장 답답한 지점은 우리의 정보가 어느 만큼 빠져나갔는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좀 대응이 어려운 측면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유심칩 교체의 경우에는 12일 이후에 물량이 좀 재고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많은 고객들이 그래도 좀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SK텔레콤 측에서 밝히기로는 5월 14일부터 로밍 고객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호 서비스를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SK텔레콤이 부담한다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또 역시 그러한 손해, 피해에 대해서 고객이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피해는 고객이 입증하고 SK텔레콤 측의 피해는 책임을 못 지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서 좀 얄밉네요. 네.